안녕하세요. 이번에 박보살 이야기 그 8번째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주말이라 낚시 데이트 하고 있어요. 데이트하면서 얘랑이랑 이세 계획? 이세라니 거창하긴 한데 아무튼 이세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떠오르는 박보살 얘기가 있어 오늘은 그 얘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썼던 글에서 박보살이 흰 강아지 키우라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백구를 키웠던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시점은 백구를 키우기 전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은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던 집이었어요. 앞마당엔 대문이 있었고 뒷마당엔 비도 피할 수 있고 바베큐도 할 수 있고 아무튼 캠핑하는 것 같은 그런 공간이었죠. 거긴 늘 사람이 북적거렸습니다. 거의 매일 동네 아줌마들이 드나드셨는데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에게 계속 전화가 오는 겁니다. 비 와서 뒷마당에서 부침개 구웠는데 양이 너무 많다고 먹고 가라는 전화였어요. 비도 오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가자 하며 친구들이랑 집으로 갔지요. 물론 박보살도 함께. 뒷마당이 시끌벅적해서 가보니 그날도 역시나 동네 아줌마들이 몇 분 계셨어요. 우리 집 측면으로 골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골목 제일 끝집에 살고 계시던 아줌마도 계셨습니다. 딸 하나와 좀 힘들게 사시던 분이셨는데 딸도 같이 부침개를 먹고 있었어요. 딸이 저보다 2살인가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아줌마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옆으로 흘겨보고 혼잣말씀을 많이 하시던 분인데 이상하게 전 그 아줌마가 너무 싫었어요. 동네 아줌마들도 전부 그 아줌마한테 째비째비 하심. 째려본다고 째비인가 봅니다. 그래도 인사 안 하면 엄마한테 버릇없다고 겁나 혼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하고 부침개를 먹으려고 돗자리 위에 앉았죠. 그랬더니 째비 아줌마가 또 절 쓱 흘겨보고는 딸을 데리고 일어나시며 우리 엄마에게 땡땡 엄마 나 가볼게 내가 부탁한 거 좀 해줘 하시는 거예요. 같이 있던 아줌마들이 째비가 무슨 부탁한 거냐며 꼬치꼬치 캐물었지만 입 무겁기로 소문난 우리 엄만 시크하게 부침개만 구우셨죠. 아줌마들이랑 제 친구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우리 엄마, 박보살, 저 이렇게 셋이서 자리를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보살이 갑자기 엄마한테 엄마, 아까 그 아줌마가 무슨 부탁한 거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시크한 우리 엄만 니들은 알 거 없어 하실 줄 알았으나 박보살아 돈 빌려달랜다 하셨습니다. 우리 엄마는 박보살 앞에만 서면 맹신맹신 열매를 먹게 되나 봅니다. 무조건 사실대로 고하세요. 그래서 박보살이 돈을 왜요? 라고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엄마가 째비 아줌마 딸이 몸이 안 좋대.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야 한댄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자 박보살이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으며 엄마 절대 돈 빌려주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전 박보살 말에 맞장구를 치며 그래 엄마 돈 거래는 가족끼리도 하는 거 아니잖아. 괜히 빌려주고 좋은 소리도 못 듣는다 라고 했으나 엄마는 본인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인데 마음이 쓰이셨나 봅니다.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프다는데 라는 엄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박보살의 입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옵니다. 돈 안 빌려주고 원망 듣는 게 낫지. 생명 죽이고 그 원한을 어떻게 다 들으시려고요? 엄마가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어요. 그 언니 어깨에 수자령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또 하나를 더하면 어째요? 박보살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그 언니는 아픈 게 아니라 뱃속의 아이를 없애러 가는 거라고 해요. 전 짐신 박보살이 너무 무서웠어요. 인연이 영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뱃속 아기도 보인다는 건가? 그럼 암세포 같은 것도 막 보이나?
내 뱃속에 회충도 보일까? 막 요래요래 요상한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어요. 제 머릿속 생각들이 막 4차원을 넘어 12차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엄마가 물었습니다. 근데 네 째비 아줌마 딸 임신한 것도 보이나? 어떻게 알았노? 그랬더니 박보살이 진짜 갑자기 급빵 터지며 엄마, 제가 무슨 초음파 기계예요? 그 언니 김치전 먹는데 헛구역질 했잖아요. 배도 볼록하니 불렀던데요. 하는 거. 하여튼 이냐는 귀신 보는 눈도 타고났는데 눈썰미까지 겁나 좋군. 수자령은 태아령 또는 낙태령이라고도 하는데 세상에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죽임을 당한 영가라고. 다른 경우엔 출생했어도 어린 아기들이 죽으면 수자령이 된다고 합니다. 박보살이 엄마한테 말하길 그 언니는 이미 여러 번 낙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모르긴 몰라도 지금 그 언니 뱃속에 있는 아기는 많이 컸을 거라며 절대로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어요. 박보살 말이 남의 생명 뺏는 일에 돈을 빌려주면 엄마까지 재수가 없을 거라고 모른 척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만 다음날 그 아줌마한테 돈이 여유가 안 돼서 못 빌려줄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의 말은 길어봤자 며칠이라고 우린 째비 아줌마와 그 딸을 까맣게 잊고 지냈죠. 그리고 몇 달이 흘러 저는 강아지에 미쳐 있었을 때였습니다. 박보살 이야기 2편에 백구 에피소드를 읽은 분은 아시겠지만 대충 요약할게요. 저는 강아지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근데 제가 기관지가 안 좋아서 엄마가 절대 털 있는 동물은 안 된다 엄포를 놓으셨어요. 저는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박보살을 꼬드겼죠. 박보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하는 우리 엄마니까. 그래서 박보살이 엄마를 설득해주러 지가 키우는 강아지 세련이를 안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세련이가 우리 아빠를 보고 계속 미친 듯이 짖는 겁니다. 박보살이 엄마한테 엄마, 강아지 한 마리 키우셔야겠어요. 흰 강아지로 라고 했어요. 저는 시추나 요키나 푸드를 키우고 싶었는데 박보살이 흰 강아지를 키우라고 하는 바람에 엄마가 백구를 한 마리 데려오셨습니다. 처음엔 애완견 키우고 싶었는데 웬 백구? 하며 좀 실망했지만 백구는 너무 똑똑하고 사랑스러웠죠. 특히 백구의 아빠 사랑은 남달랐는데 아빠만 보면 꼬리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흔들어대다가 갑자기 컹컹 짖고 그랬어요. 시간이 흘러 백구는 점점 사나워지고 다리도 잘고 아무튼 행동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다 우리 가족이 1박 2일로 결혼식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다음날 집에 왔는데 앞마당에 항상 반기던 백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빠가 찾아보니 뒷마당에 백구가 죽어 있었습니다. 백구를 뒷마당에 묻어주고 엄마가 박보살을 불러 왜 강아지를 키우라 했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박보살이 얘가 강아지 키우게 해달라고 해서 엄마한테 얘기하러 왔는데 아빠 바짓가랑이를 애기 영가가 잡고 있더라고요. 근데 세련이가 자꾸 아빠를 보고 짖으니까 애기 영가가 무서워하길래 키우시라 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해 초에 엄마가 다니시는 절에서 우리 가족 신수를 봤는데 아빠 이번 해가 너무 안 좋으니 조심하라 해서 등도 켜고 부적도 쓰고 그랬었는데 아빠가 아플 다리도 백구가 대신 아팠고 아빠가 건너실 뻔한 요단강도 백구가 대신 건넜던 거였습니다. 강아지 눈엔 귀신이 보인다는데 특히 흰 강아지가 영험하다고 해요. 그래서 박보살이 흰 강아지를 키우라 했다는 그런 이야기. 2편에서는 백구의 피가 여기까지였었죠? 그 뒷이야기가 있지요. 백구가 죽고 나서 박보살이랑 저랑 우리 엄마랑 공통적으로 든 생각. 아니 도대체 왜 애기 영가가 아빠한테 들러붙어? 아빠가 나쁜 짓 일삼고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원한 살 일도 없는데. 그날 저녁 아빠가 집에 오시고 나서 모든 궁금증이 해소됐습니다. 우리 엄마가 째비 아줌마에게 돈을 못 빌려주겠다고 말한 날
저녁에 아빠가 우리 집 앞에서 째비 아줌마를 만난 거예요. 아빠는 유년 시절 꽤 친하게 지내셨던 사촌 누이가 있으셨는데 지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째비 아줌마가 아빠의 사촌 누이와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딸 하나 데리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시는 게 안쓰러운 마음을 항상 갖고 계셨는데 째비 아줌마가 딸이 아프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 하죠. 우리 아빤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는 째비 아줌마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돈을 빌려주고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결국 우리 아빤 선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시고 수자령 원한을 산 거 아니겠어요? 엄마랑 저랑 박보살이랑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이나 알자 싶은 마음에 갔더니 집에 딸은 없고 째비 아줌마만 있었어요. 엄마가 다 알고 있다고 애기 어떻게 했냐 하니까 낙태를 하기엔 아기가 많이 큰 상태여서 유도분만 낙태를 했다고 합니다. 유도분만 낙태라는 걸 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은 과정이라고 합니다. 대신 분만 전에 촉진제 같은 걸 주입해서 아이가 죽어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 죄를 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째비 아줌마가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그래서 우리 딸내미가 많이 아파. 그놈의 가시나가 매일 목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온몸이 잘리는 꿈을 꿔. 알고 보니 째비 아줌마는 딸이 어렸을 때부터 남편 없이 아이를 혼자 키워왔고 그 언니는 일하는 바쁜 엄마 때문에 사람의 정, 특히 아빠의 부재로 인한 애정 결핍이 심했던 겁니다. 청소년기 때부터 밖으로 돌며 임신, 낙태를 반복했고 마지막에 우리 아빠한테 돈을 빌려 낙태를 했을 때는 군대에 간 남친의 아이였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니 낳자고 해놓고 남친이 부대에 복귀해서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그 언닌 뱃속 아기와 남친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점점 배가 불러왔고 결국 이를 눈치챈 째비 아줌마가 낙태를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 아빠의 사소한 실수로 별이 된 아기 영가를 위해 우리 엄마는 박보살 이모님께 천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모님께서 아기 영가 옷이랑 같이 태우신 기도문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억겁의 시간을 기다려 잉태되는 너를 숨막혀 죽게 하고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사지를 절단하는 고통을 준 네 어미를 용서하거라. 빛을 보려 그 천금 같은 시간을 기다리던 너의 하늘 내가 알고 기도하니 구천을 떠돌지 말고 극락왕생하여 훗날 다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내려올 때는 선한 부모 밑에 귀한 자식으로 태어나 천수를 누리거라. 휴, 이번 이야기는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점점 더 궁금해지지 않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그럼 안녕!